안녕하세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 사랑인지 집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을 못 놓는 진짜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 여러분을 좀 오랫동안 좋아했던 분이 아닐까?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좀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주거나 혹은 이분이 여러분들을 좀 오래 짝사랑을 해왔거나 장기 연애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줬다. 이분이 여러분 옆에 굉장히 듬직하게 항상 있어줬던 존재였지 않을까.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설레임도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오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랫도록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좀 지켜줬던 존재처럼 느껴진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짝사랑을 오래 했다고 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오랫도록 좋아한 걸 알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놓고 나를 오랫동안 늘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 나를 늘 좋아해줬던 사람, 그런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허전함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진짜 굉장히 많이 깊게 사랑하지 않고 있어도 항상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 늘 곁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너무 싫어.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뭔가 놔주고 싶진 않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어요, 일단 이분한테. 근데 이게 사랑적인 욕심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남한테 주기는 싫어. 내 옆에 항상 있던 사람이고 나만 좋아했던 사람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오랫도록 짝사랑해왔던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다른 여자를 좋아한대. 항상 여러분 옆에 있어주고, 여러분이 부르면 나오고,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여러분 옆에만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여자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쭈 네가 감히?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그냥 이 사람이 옆에 있다가 없어 허전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옆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커요,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저는 이게 사랑이라는 느낌보다는 미련, 외로움, 자존심,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됐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과연 이분을 사랑으로 잡고 있는 건지, 집착으로 잡고 있는 건지. 일단 이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무한한 사랑을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한테 이분은 안식처 같은 느낌이에요. 새 신발 같은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신을 수 있는 애착 신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집착을 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가장 첫 번째가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그 편안함에서 오는 사랑 있죠. 설레는 사랑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오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든든한 존재였던 것 같긴 해. 정말 이 사람이 미치게 여러분들의 이상형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 없을 만한 너무 큰 매력을 가지고 있어. 진짜 빛이 나게 잘생기고 빛이 나게 예뻐. 이렇게 특출나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옆에서 이 사람은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줬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분 없으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분의 태도였던 거야.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해왔던 행동, 말투, 이 사람만큼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 있었을까? 혹은 앞으로 있을까? 내가 이만한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항상 여러분들한텐 키다리 아저씨, 여러분들의 의지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 존재 자체에서 사실 이게 사랑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이분한테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 사랑을 받았고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편안함, 안정감,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나 사랑 많이 받았어. 이 사람만큼 나한테 잘해준 사람 없었어. 이게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분을 잡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분 여러분들한테 진짜 잘했던 것 같아. 물질적으로 잘했다. 그런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이분한테 진짜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행동들, 주었던 사랑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놓지 못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 제가 사실 그 속마음 카드를 보통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볼 때 써왔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속마음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사랑스러워. 네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도 이분이 마음에 많이 있구나.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너무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조금만 기다려 줄래? 사실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 속물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떤 도움이기도 해.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야 할 것 같아. 이 속마음 카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은 흐름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 떠올렸던 그 상대방 분, 그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짐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얘를 좋아하고 있어. 뭐 그리워하고 있어. 그런 마음은 알고는 있겠지만, 이게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놓고 있을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냥 단지 좋아서일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아, 나 이 좋아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했던 게 참 좋았지. 그리워. 만나고 싶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생각하는지, 보통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궁금해하고 들여다보지 자기 자신의 속마음은 잘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분을 못 놓고 있는지, 진짜 여러분들의 이분을 향한 마음적인 부분인 건지, 여러분들에게 했던 행동 때문인지,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지금 이 속마음 카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분한테서 마음적인 부분을 좀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해준 거는 어떻게 했는지는 앞에 카드들을 봤을 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분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상대방 분한테 여러분들의 진심, 그거를 떠나서 그 마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뭐 내가 깊은지 안 깊은지,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을 생각하는 만큼 이분한테서 표현을 하지 못했다, 혹은 그만큼 잘해주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이 속마음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놓고 다른 분하고 뭐 쟀거나 비교를 했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딴 사람을 마음에 품었었거나, 뭐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해도 이분한테 마음적으로 좀 상처를 입을 만한, 아니면 이분한테 한 줄 만한 그런 게 좀 보여서, 여러분 이분한테 뭔가 실수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 뭔가 이분한테 상처 줄 만한 행동을 했을까? 본의 아니게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두 분 사이에.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갈 경우에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이 관계가 애매한 상태거나 혹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 다시 붙잡고 싶어서 고민 중이에요. 이런 상태라고 하시면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된다.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뭐 혹은 재회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분 이제 기다리는 입장으로 조금 더 이분한테 마음을 좀 더 쏟고 싶다, 기다리고 싶다. 그렇게 가도 끊어지는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시 붙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역시 기다리길 잘했어. 혹은 내가 다시 잡길 잘했고, 다시 만나길 잘했구나. 많이 하실 거예요, 처음에. 왜냐? 이 상대방만큼 여러분들한테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진짜 없을 수도 있어. 이 카드를 봤을 땐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헌신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감,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항상.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눈에 안 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좋아해주고 챙겨주고 지켜줬던 사람은 얘만한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놓는 포인트에서도 이분한테 받았던 그런 부분들,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이분하고 다시 이어지고 잘 됐을 때 좋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들 말고 이제 혼자 쉬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아요. 물론 좋은데 만났을 때 에너지가 빨리고 막 에너지 소비를 하고 그 시간들을 동안 기가 너무 빨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왔어. 너무 편하네. 내 집이 최고지.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야. 다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만족이 안 돼.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 비교하게 돼. 얘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는데 얘는 왜 그 부분을 안 해줘. 단점이라고 하면 이분이 여러분들을 버릇을 정말 잘못 들여놨을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다 챙겨주고 아이 대하듯이 다 해줬을 테니까. 이분만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물론 없다고 느끼겠지만, 이분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해줬는지는 몰라도 카드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한 것 같아.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분하고 다시 만나면 마음에 편안함이 오죠. 안정감이 오고, 아, 이제서야 살 것 같아. 그래, 내가 바라던 게 이거였지 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져요. 불안하지도 않아. 아, 그냥 난 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라기보단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해왔던,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익숙한 패턴이 다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을 계속 붙잡고 간다? 만약에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이 상대방 계속 붙잡고 간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채워서 온다기보단 이분한테서 그 결과가 올 것 같긴 해. 다시 만날 것 같아. 다시 여러분들의 제자리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져요. 이 힘든 시간을 기다린 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림이라고 할까? 그런 게 한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런 걸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아까 그 속마음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분한테서 원하는 게 마음적인 부분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좀 지금 심적으로 공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실망감을 줄 만한 행동을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갈 경우에 초반엔 좋죠. 근데 거기 안에 내가 원하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이랑 다시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복하다 해서 불씨가 조그맣게 하나가 있어. 그 불씨가 뭐냐? 내가 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일까라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의심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다.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못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나온 카드들, 속마음 카드 포함해서 다 보면 이분을 진짜 좋아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게 조금 저는 의문이 들었다. 앞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느낌보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 사람은 없어.
내가 얘를 정말 좋아서 만났다기보다 얘가 날 좋아했고 거기에 이제 감동받았고 그 마음이 예뻐 보여서 그래서 만나게 됐다.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진짜 원하는 이유가 이 상대방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깊은 마음이라서 원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스스로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온 카드를 봤을 땐 사실 이만한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분한테서 받았던 익숙함,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공주 대접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다 해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해도 척척 다 해주고, 뭐 귀찮아하지 않고, 뭐 항상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사실 사랑이란 감정보단 얘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더 핵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정말 원하는 이유가 사랑의 감정인 건지, 이 사람한테 받는 게 너무 좋은 건지,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이 상대방 분이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든 만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금 이분하고 단절되어 있고 이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면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이분한테 그런 마음적인 부분을 잘 나눠주셔야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잡을까요 말까요 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계속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취해야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깨우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이 상대방 분한테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의 감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일지 집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놓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방분은 여러분이 느끼기엔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의 좀 이상형에 조금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분을 만나는 시간 생각하면서 이분 때문에 설레임을 진짜 많이 느꼈을 것 같아. 그냥 좋아서 좋기만 하다고 해서 설레임이 오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좀 첫눈에 반했거나, 여러분들이 이상형에 가깝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설렘을 가장 많이 느꼈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많이 좋아했구나라는 게 가장 크게 저는 와닿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아서 아직도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 집착이라는 느낌보단 첫사랑의 느낌이 좀 나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는 이분이 큰 존재였던 것 같아. 항상 그립고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미련이 가장 크다고 봐요. 이분을 향한 마음이 좀 많이 남아있고 단절된 상태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분하고 연락할 때마다 설레고 심장이 콩콩콩 뛰고, 이분을 만나면 전날 잠도 못 자고 막 떨리고, 늘 나를 떨리게 하는 사람,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분이 단절되었다 하면 그리움, 미련, 이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분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련과 좀 사랑이라는 감정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머리가 아파? 맞네.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많이 휘저어놨다.
정말 많이 휘저어놓은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먼저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분을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분을 너무 많이 좋아했었다. 만약에 두 분이 지금 단절되어 있고 끊어진 상태면 이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왜? 여러분은 지금 이분한테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너무 커요. 이게 진짜 저는 살짝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맞아.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집착으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게 물론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미련, 약간 안타까운 감정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니까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금 이 놓지 못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이 집착하고 있는 포인트 카드를 같이 봤을 때는 딱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 집착과 사랑의 딱 그 경계선. 그 포인트 자체는 마음이에요. 우선적인 건 마음이긴 한데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줘서 잘해줘서 예뻐해줘서 혹은 뭐 두 분의 추억이 많아서 이런 쪽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 마음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분을 못 놓는 거, 못 놓는 게 가장 커 보여요. 그리고 이분 여러분들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 맞는 것 같아.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놓지 못하는 포인트에서도 이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밖에 나갔어 같이 그러면은 어깨가 으쓱 올라갈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자랑스럽지. 약간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나 얘 만날 때 주변에서 오 남자친구 잘생겼어. 네 썸남 잘생겼는데? 네 스타일인데? 네 썸녀 예쁜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원하던 스타일, 이상형 혹은 거기에 이제 가까운 적합한 사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얘랑 만날 때 얘랑 썸 탈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 왜? 내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게 사랑은 맞는데 살짝 조금만 더 가면 집착으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포인트 그냥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이상형 그 사람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2순위예요. 그 1순위는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이유예요. 제가 보통 속마음 카드를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썼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속마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러분들의 속마음 카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과분한 존재야.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진짜 대박이야. 정이 들었나봐. 추억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곳곳에 너와의 기억이 있어. 어딜 가도 네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진짜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또 미치겠네.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잖아요. 이 상대방 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치만 내가 진짜 얘를 왜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하지 내 마음의 궁금증은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감정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타인을 궁금해하지 내가 얘를 지금 좋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은 잘 하진 않아요. 특히나 이 상대방에게 관심이 한창 막 쏟아져 있는 시기 그런 시기 땐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궁금하지. 내 마음이 더 궁금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얘를 좋아하고 있잖아. 관심 가잖아. 내가 관심을 갖고 있잖아. 내 마음은 알겠으니까. 근데 정말 그 세세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감정이 어떠한 감정일까, 진심이 무엇일까라는 게 좀 궁금해서 보는 거였고, 지금 속마음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첫 카드부터 나왔죠.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분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깊다라는 게 첫 카드에서부터 전 느껴졌고, 어딜 가도 이 상대방이 떠오르고, 이 상대방을 심지어 지켜주고 싶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대. 여러분들이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대. 정이 들었고, 추억이 많고. 근데 우리들 사이에 누가 있다. 그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있고.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이게 맞아 라고 깨닫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한테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못 놓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흐름상 조금 보고 싶었던 거라서 저는 그냥 전체적인 걸로 크게 봤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았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 미련이 크고 많이 좋아했다. 그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가장 많이 느껴져. 진짜 이 사람 많이 좋아했구나. 근데 여기서도 저는 느껴져요. 이거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랑과 집착 사이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지금 이 속마음 카드에서도 조금 느껴져요. 희생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사람이 사실상 먹기는 힘든 마음이에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했지. 나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얘를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한번 보면 진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 분한테 진짜 심장도 내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나. 이분한테 쏟은 마음이 크고 깊고 지금도 똑같겠다. 아니 지금은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조금 살짝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좀 잃어버릴 것 같다. 그 정도로 깊은 마음인 것 같아. 이 상대방 분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갈 경우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힘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연애를 했었다. 혹은 연애 중인데 좀 사이가 안 좋거나 애매한 상태다. 이렇다고 해도 이 상대방 분보다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을 먼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짝사랑 중이지 않을까? 그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이분하고 연애를 했다고 해도 이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리였을 것 같아.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맞고 좀 일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이분한테선 여러분들이 좀 의리되는 입장이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간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 때문에 괴로워요. 이 상대방 생각하고 이 상대방 관계 때문에 막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강도 있죠? 그 강도가 앞으로는 더 강해질 거예요. 이게 뭘로 강해지냐? 상처로. 여러분들은 이분 놓기 힘들어 보여요. 짝사랑 중이어도 하루아침에 마음을 접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 접기까지도. 근데 붙잡고 간다고 하면 더더욱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아까 제가 앞에서 뭐 여러분들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흐름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상대방이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 계속 괴로울 거고 계속 상처받을 거고 계속 아플 거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무너질 거고 힘들어질 거고 좋지 않아요. 흐름 자체가 힘들어도 고비를 겪고 과정을 거쳐서 단단해져요.
좋아져요. 이렇게 가면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니까, 결과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니까 다행인데,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는 좋아진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해요. 혹은 이렇게 썸을 타고 있는데 연락은 끊어지진 않았고 그냥 이 관계를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상처뿐일 거예요. 외로움뿐일 거고.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둘이 같이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더 외로워.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더 외롭게 만들 거고, 더 아프게 만들 거고,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도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분에 대한 그 향한 마음 자체를 접지 못했을 때, 계속 가지고 갈 때 나오는 결과기 때문에 놓게 되면은 그 반대가 되겠죠. 편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잡고 갔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다칠 거다. 상처, 괴로움, 외로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따라오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언 카드를 펼치고 궁금한 게, 이 상대방 분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이성 문제로 상처를 줬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조금 들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면 여러분들은 더 내가 놓지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이걸 잡고 가고 싶어. 더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더한 꼴도 볼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문제는 없었어. 아니,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분한테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든지, 이분이 진짜 맘먹고 여러분들한테 막 쓰레기 짓을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못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군가를,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죽을 만큼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 좀 더 보태서 내 심장을 꺼내줄 수도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사랑을 해보는 경험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될 거고,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말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얻은 교훈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진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경험,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피해받지 않아야 돼. 그 피해가 뭐냐, 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오로지 내 감정만 앞세워서 이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뜨겁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거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건 그 상대방과 같이 짝사랑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짝사랑은 했지만 이 사람은 모르던지 아니면 알더라도 적어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주고 나쁘게 행동하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제가 앞에 말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금 갉아먹고 여러분들을 자신을 잃어가면서 남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사랑을 해주는 게 어떨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카드상에서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런 좋은 사랑을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준 적이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우선시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 그 사랑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좀 주고, 그게 잘 돼야, 건강하게 잘 돼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배우셔야 될 것 같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지면서까지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 사랑인지 집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놓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분리불안 있으신가? 가장 먼저 느껴진 게 분리불안. 그냥 딱 떠올랐어. 그 단어가. 이 카드를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그냥 단어가 분리불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입장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분하고 떨어지는 것 자체를 불안해해. 누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이 다칠까봐 그 냇가에 내놓은 애기 마냥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두 분이 되게 예쁜 만남? 예쁜 사랑을 했을 것 같아. 좀 연애다운 연애를 했다고 할까? 썸을 탔어도 불같이 타오르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런 느낌이야. 좀 어른들의 성숙한 연애 이런 거보다 아이들의 그런 풋풋한 연애? 사실 어른들이 뭐 다 큰 어른들이 썸 타다가 손잡고 뽀뽀한다고 해서 아이 예쁘다 이렇게 예뻐 보인다 이런 느낌 이렇게 잘 안 가져요. 너무 귀여운 애기가 있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뭐 예쁜 여자애기한테 가서 볼에 뽀뽀를 쪽 해줬어. 그 어른이 그런 걸 보면은 귀엽고 예쁘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분하고 있을 때 좀 예쁜 사랑을 했겠다. 잘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야. 나 없으면 얘는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라고요. 이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잘 챙겨줬을 거야. 이분하고 떨어져 있으면 분리불안이 오는 거야. 얘를 챙겨줘야 돼. 혹은 얘가 나를 챙겨야 되는데 얘가 곁에 없으니까 내가 막 뭐 혼자 뭘 못하겠어. 그런 느낌이에요. 뭐 진짜 이유라고 따지면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리고 좀 사랑? 외로움. 근데 이런 단어보다 그냥 저는 분리불안이 가장 맞는 것 같아. 불안한 게 제일 느껴져.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불안해 라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들어. 내가 이 사람을 못 놓는 건 너무 사랑해서. 물론 너무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진짜 사랑이 있어. 근데 사랑해서 추억이 많아서 이렇게 딱 확고하게 뭔가 하나의 이런 딱 틀이 잡힌 것보다 사랑은 맞아. 맞는데 불안한 느낌이 더 커. 너무 사랑하니까. 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간단하게 분리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불안감이다. 진짜 너무 좋은데 떨어졌으면 얘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이 사람 없으면 뭘 못해. 혼자 어떡할 거야. 아이고야. 이거는 짝사랑이든 썸이든 뭐 현재 진행 중이든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일단 안 돼.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실 입장이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긴 해요. 이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뭘 못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생수통을 이렇게 그냥 들어. 막 낑낑해도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 갑자기. 나 못 들겠어. 무거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평소에도 힘들어. 되게 힘겹게 들어. 만약에 되게 힘겹게 드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들어, 아예. 얘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줬던 게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이 상대분 여러분들 없으면 뭘 못할까봐. 얘는 진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해줘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반대일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안 돼. 난 얘 없으면 뭐 못해. 완전 그냥 아가 되는 거야. 혼자 있을 땐 되게 막
차갑고 도도하게 시크하게 이렇게 딱 걸어가다가 이 상대방뿐만 나타나면 골댕이가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야. 마음적인 부분이 이분 없으면 많이 공허하대요, 여러분들.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릴 때 그냥 놀이동산에 갔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이분 없으면. 나 얘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완전 바보 돼. 아가 돼. 공허해. 나 얘 없으면 외로워. 얘가 꼭 있어야 돼. 나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어. 얘가 도와줘야 돼. 얘가 있어야 돼. 좀 응석바지였던 것 같아. 이분이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사랑해줬던 게 아닐까.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이분 앞에 있으면 한없이 어린아이가 될 것 같아. 진짜. 순수한. 막 내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가가 되는 거야. 왜? 너무 든든하니까, 편안하니까, 사랑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분을 놓지 못하고 있는 포인트다. 나의 모든 부분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혼자 뭐 못하겠어. 얘 없으면. 그것 때문이래요. 원래 제가 속마음 카드는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확인할 때 이제 제가 종종 쓰는 카드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이 사람이랑 진짜 예쁘게 사랑한 거 맞는 것 같아. 평범했던 내 일상에 한 줄기 빛이야. 진짜 사랑이야. 사랑이 난리 났어 지금.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보통은 제가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상대방 속마음에 관한 영상을 찍을 때 이 속마음 카드를 가끔 써요. 근데 오늘의 이제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로 주제를 정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좀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을 그런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속마음 카드를 좀 펼쳐봤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상대방이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때로는 진짜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궁금해하진 않아요. 내 스스로가. 상대방을 궁금해하지. 내 자신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싶었고, 지금 속마음 카드를 봤을 땐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그 느낌을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 저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이분하고 함께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했겠다. 예쁘게 만났겠다. 그런 느낌이 이제 가장 먼저 들고, 그 지금 첫 카드에서부터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평범했던 내 일상에 한 줄기 빛이다. 잘 보이고 싶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자, 이런 것들로만 보면 일단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행복감을 주는 존재는 맞았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진짜 예쁘게 만났을 것 같아. 이분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따뜻해질 것 같아. 막 아픈 감정, 상처 이런 거보다 그냥 이 사람 자체에서 따뜻함과 행복함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도 뭐 짝사랑 상태도 어쨌든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관계에 놓여져 있으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서로를 위해서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해봤던 것 같고,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이제 궁금해. 좀 이게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궁금하면서도 우리 관계가 서로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 관계를 정리할 생각도 있어. 근데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더 좋은 길을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풋풋한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좀 뭐랄까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 상대방 분을 좀 되게 성숙하게 진짜 진심으로 아끼고 있구나 생각해주고 있구나 좀 이런 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갈 경우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게 될까? 진짜 많이 어때? 만약에 현재 지금 이분하고 단절된 거는 아니다. 근데 좀 애매한 상태예요. 관계가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자체는 오히려 더 깊어져. 관계는 안 좋게 가더라도 더 깊어져.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행복감, 따뜻한 이런 감정들이 더더더 깊어지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얘도 이만큼일까 과연? 의문은 같지만 여러분들의 감정만 놓고 보면 더 깊어져요. 이 관계를 조금 좀 안 좋게 가고 있는 걸 다시 되살려야겠다라는 단단함도 생겨요, 여러분들이. 단절되어 있어요. 만약에 단절된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분에 대한 그리움, 애정이든 이게 더 깊어지고 다시 되돌려야겠어라는 게 크게 와요. 그 기회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은 될까? 괜찮을까? 나랑 같은 마음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텐 자신이 있어. 그치만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길지에 대한 확신은 없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고 뭐 확인을 받고 싶어하고 뭐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짝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좋아하고 있어. 이 사람 함께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더 깊어져.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갈수록 더 깊어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떠한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엔 여러분들이 다짐을 해.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그 해야겠다는 결정이 고예요, 고. 스탑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고야. 이 사람하고 관계를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돼. 내가 이렇게 계속 마음을 끓여봤자, 내 고민해봤자 일단 한번 해보자. 재회든 고백이든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와요. 그만큼 더 계속 깊어질 거야.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결코 이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이 카드로 보면 여러분들하고 이분의 그런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향한 감정이나 이분하고의 뭔가 함께 했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서 굉장히 예쁜 사랑이 떠올라요. 풋풋하고 예쁘고 좀 사랑을 많이 주고받았다라는 게 많이 떠올라. 그 분리불안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가가 된다 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혹은 이 사람 없이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깊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게 결단이 결정을 할 날이 올 거예요. 고 해야겠다. 더더더 깊어질 거다. 감정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분들 위한 좋은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리불안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 상대방 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없이 어린 아이가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예쁘게 사랑했고 참 예쁜 사람이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딸처럼 여기면 그럼 게임이 끝난 거라고.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가 딸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그건 진짜 끝난 게임이라고 해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귀여워.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데 막 그렇게 챙겨주게 되고 챙겨주고 싶고 막 이런 상태야. 여자가 남자를 아이처럼 느껴도 똑같아요. 얘는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이제 모성애가 강한 분들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받는 입장이라고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만큼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만큼 노력을 했고 사랑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좋으니까 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사람이 계속 일방적으로 해줄 수만은 없잖아요. 받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분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그 반대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받는 연습을 하세요. 받는 연습. 그럼 전 둘 다 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대방 분하고 관계를 어쨌든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막 결단을 내려야 돼. 지금 그런 타이밍이야. 섣부르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이. 혹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 타이밍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보고 싶어. 다시 만나야 돼. 얘 없으면 안 돼. 막 불안해 죽겠어. 이렇다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그냥 무작정 막 달려가지 말고 살짝 느긋하게 좋은 타이밍을 잘 노려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냥 무작정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도 들여다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고 내 상황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걸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이구나 라는 게 오면, 그런 확실히 오면 그때 가도 괜찮은데 막 지금 당장 급해 죽겠으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노려보셔라. 두 가지 다 해당되실 수도 있고 어느 한 부분만 해당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하는 거니까 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멀리서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럼 우리 3번 분들 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벅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인지 집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을 못 놓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 4번 분들 이 상대방 분이랑 정말 많이 사랑했고 정말 많이 싸웠겠다. 진짜 애증의 관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 재밌는 연애라고 할까? 좋게 얘기하면 좀 재밌게 연애를 하신 것 같아. 짝사랑이라고 해도 이분하고 진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요. 막 투닥거려. 겉으론 투닥거려도 속으로는 계속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밉지가 않아. 썸도 마찬가지고 연애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이 부딪혀. 근데 그 부딪히는 게 진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투닥거리고 친구같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 두 분이 좀 그런 감정 교류가 있고 연애를 한 사이다. 편안하지만 그 안에 근데 사랑도 있어요.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장기 연애하고 결혼을까지 했어. 결혼 생활 중에 싸웠어. 밥을 막 먹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싸웠으니까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대화는 안 해. 근데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좋아하는 반찬을 이렇게 얹어줘. 계속 해오던 거니까. 익숙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미운데 미워도 또 챙겨줄 건 다 챙겨줘. 아니면 막 먹다가 이렇게 걸려서 캑캑 기침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물 이렇게 딱 갖다 줘. 그냥 그런 느낌 있죠. 되게 겉으로는 좀 무심한 것 같지만 안엔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상태인 거야.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거는 근데 사실 좀 짝사랑의 느낌보다는 싸움을 탔던 연애를 했던 뭔가 분명히 두 분의 관계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많이 뽑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놓지 못한 진짜 이유는 진짜 그냥 애증이다. 애증.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 그것 때문에 좀 못 놓고 있는 게 크지 않을까? 전 이렇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이 상대방 분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적이든 뭐 환경적이든 아니면 혹은 과거의 전 연애 때문이든 분명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상대방분이 옆에서 좀 지켜줬던 것 같아. 그리고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다시 좀 웃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분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부분이든 환경적인 부분이든 뭐든 간에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일어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분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아. 원래 사람이 힘들 때 정말 힘들어지면 주변 사람이 정리가 돼요. 불필요한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혹은 그냥 진짜 겉으로만 지내던 겉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영양가 없는 그런 사람들. 사람 관계가 좀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사람 관계가 정리되는. 근데 그 시기에 이분이 여러분들 옆에서 지켜줬던 것 같아. 기존에 친구 사이였다가 연인이 된 케이스인 건가? 좀 그런 느낌도 있고. 물론 묵직하고 막 든든하게 있어주고 그런 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괜찮아? 밥은 먹었어?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치면 이분은 좀 표현 방식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니야. 히키코모리처럼 막 있어. 그럼 이분은 그냥 와. 괜찮아? 밥 먹으러 나올래? 이것도 아니야. 그냥 무작정 와. 와가지고 야 옷 입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 야 여기 맛있어 먹어. 야 여기 맛집이야 비싼 데다 다 먹어야 돼. 뭔가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좀 진심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이분은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옆에서 좀 지켜줬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것 같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람. 진짜 내가 한없이 무너졌던 모습까지도 다 봐왔던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랑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기억들. 함께 해줬고 지켜줬다라는 그런 기억들. 그 마음. 이런 게 여러분한테는 이분을 놓지 못하고 여러분들 집착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포인트이지 않을까. 가끔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을 때 그럴 때 쓰는 속마음 카드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확인할 때 이 카드를 쓰는데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런 주제를 정한 것도 있고 오늘만큼은 상대방이 아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상대방이 아닌 여러분들의 속마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진짜 많이 싸웠나봐, 두 분.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아.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셨나? 이분한테?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상대방 위주의 속마음을 좀 궁금해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상대방분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어떤 마음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왜 이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속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지금 이제 속마음 카드를 이제 뽑아 본 건데 이걸 하나하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전체적인 카드 분위기 자체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뽑아본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이분하고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진짜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워. 근데 사랑을 또 진짜 열심히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 서로가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 것 같아. 그 안에서 끈끈해졌다고 봐요, 저는 두 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오래된 부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동안 해온 게 있고 만난 시간이 있고 그만큼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할 건 하게 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이 속마음카드에서도 그런 게 느껴졌어.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느껴지는 느낌, 애증. 친구처럼 편안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사랑이 있고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워. 그렇지만 내 사람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지금 속마음카드에서. 이분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니까 좀 편한 마음에 이렇게 소홀하게 하던 서운하게 하던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분한테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상처를 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그냥 불같이 사랑하고 불같이 싸우는 거야. 언제 싸웠냐는 듯이 또 금방 웃고 화해하고 근데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진짜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거지만 좀 그런 게 많이 컸던 것 같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쉽게 얘기하면 진짜 지지고 볶고 나든 얘든 서로 상대가 진짜 볼 거 못 볼 거 끝까지 다 보고 얘 앞에선 내 손 안 떨어도 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잘 맞춰진 관계라고 할까. 더 끈끈해진 관계? 그런 걸 여러분들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진짜 이 사람하고 나는 정말 끈끈한 관계라는 걸.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갈 경우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뭐 이 사람을 좀 못 놓겠다. 그냥 진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 같아. 진짜 고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딱 확고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이런 시간을 너무 많이 갖게 될 것 같아. 내가 얘를 지금 잡고 싶어. 아, 그럼 잡아야지. 잡고 가보자. 뭘 고쳐야 돼? 뭘 바꿔야 돼?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를 바꿔서 해보자. 아니면 일단 모르겠다. 내가 좋으니까 일단 가보자. 뒷일은 나도 생각하자. 하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만할래? 포기할래? 하고 놓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은 잡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잡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지를 못해요. 계속 고민해. 어떻게 해야 되지? 얘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놓고 싶진 않은데 근데 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노력할 수 있을까? 얘랑 맞출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심해.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이런 성격이면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돼서 막 고민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얘 없이 괜찮을까? 얘랑 함께 하는 것도 맞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 근데 이게 계속 남아있어. 이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 자체에서 이 사람하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막 지랄맞게 막 해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따뜻함, 이 사람과 했을 때 행복, 감정. 나중에 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막 걱정을 해.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모르겠어. 나 몰라. 그냥 다 놓고 싶어.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 못 하겠어.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련이 남아. 뭔가. 그때 되게 따뜻했는데,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되새기게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이럴까? 저럴까? 나 지금 고민, 나 힘들어. 에라 모르겠다. 몰라. 다 놓고 싶어. 이러다가 갑자기 그리워 막.
그때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여러분들은 행동력으로 뭔가 뚜렷하게 옮겨질 것 같지 않아요. 둘 분의 관계가 이제 다시 이어지든 형성이 된다 해도 처음엔 노력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싸우려고, 잘 맞추려고, 잘 해보려고.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또 와요. 같은 고비가. 그거 여러분들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놓고 나서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반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력을 하지는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두 분이 다시 잘 이어져. 그래도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막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그 부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 문제들 그런 걸 또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놓을 수도 있겠다. 근데 놓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또 떠올려. 그러니까 이분하고 조금 떨어지기 이렇게 끊어내기가 힘든 관계가 될 것 같아. 결국에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럴 수도 있어. 이럴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이분하고 떨어져도 여러분도 이분을 계속 그리워한다니까요. 계속 생각해요. 그냥 깊어지는 거지 뭐 감정이. 계속 하니까. 그럴 확률이 커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분이 진짜 죽도록 싸우고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게 맞아요.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분하고 다시 관계를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면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어쨌든 진짜 죽도록 싸웠다는 거는 서로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진짜 뭐 시비를 걸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분하고 끌고 가고 싶은 거면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지. 바꿔올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근데 이분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얘랑 너무 많이 싸우고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 너무 좋은 건 맞는데 이걸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면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분하고 계속 헤어졌다 만났다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한테 분명히 의지하고 있는 게 커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고 뭐 미운정이고 고운정이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어쨌든 이분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포인트에서 이분한테 의지를 했던 게 많이 커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도 맞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힘이 됐어. 이분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서로를 위해서 놔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그거를 진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 다시 흔들리지 않게.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도 둘 다 흔들리지 않게 잘 잡으셔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하고 잘 다시 끌고 가보고 싶어. 그러면 어쨌든 안 맞아서 싸웠던 거. 이 둘이 뭐 좋아서 헤헤하고 다시 화해를 하더라도 계속 싸우는 부분. 거기서 분명히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좀 이분한테 상처를 줄 만한 행동이든 뭐 언행이든 뭔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내가 이 부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개선했으면 좋겠어. 혹은 상대방이 이런 부분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바꿔줬으면 좋겠어. 뭐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다. 그럼 그거를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바꿔야 돼. 한쪽에다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면 하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일단 내가 이 부분은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되는 모습이고 이 사람도 그런 걸 원해. 그러면 다르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 이게 상대방한테 좀 나쁠 수도 있어. 안 좋을 수도 있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건데 해도 그래도 둘의 연애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원을 두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밑에 사람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뭐 지시를 하고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연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같이 맞춰가야지 막 누구 하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가고 막 끌려가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좀 갖추셔야 된다. 이거죠. 인정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분하고 같이 잘 맞추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얘랑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흔들리지 않게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내가 잘 선택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러기 위해선 이제 어떻게 해야겠고, 내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닌 거고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빨리 캐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조금 기르셔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힘을 좀 잘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